저녁 식탁이었죠. 아들네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서서 반찬을 차려냈죠. 그걸 보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맛이 나.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런데 식탁 위로 찬바람이 흘렀습니다. 아들네가 돌아간 뒤 전화 한 통 없었고요. 명절이 지나도 생일이 지나도 틀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곁이 자꾸 비었습니다. 어머님, 조선에도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옳은 말만 했는데 마지막 밤 곁에 아무도 없었던 사람, 인수대비. 오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수대비 한씨. 조선의 궁궐에서 가장 많은 글을 남긴 여자입니다. 15에 세자빈이 되었고 20의 남편 의경세자를 여의었죠. 20살에 궁에서 홀로 된 여자. 잠자리에 누우면 빈자리가 넓었을 겁니다. 이불 한쪽은 늘 차가웠겠죠. 서늘한 궁궐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남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흠잡힐 틈을 주지 않는 것. 인수대비는 매 순간 옳았습니다. 예법에 어긋남이 없었고 말 한마디에 빈틈이 없었죠. 그 옳음이 이 여자의 갑옷이었습니다. 아들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수대비는 붓을 들었죠. 내운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여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낱낱이 적은 책. 새벽마다 먹을 갈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합니다. 그 붓끝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러했을지도 모르지요. 내가 겪은 추위를 너희는 겪지 마라.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죠. 어머님이 자식에게 건네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고가 아니라 제발 잘 되라는 기도. 그런데 인수대비는 왜 그 옳은 말을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며느리 윤 씨가 궁에 들었습니다. 성종의 아내 왕비 윤 씨. 인수대비는 며느리에게도 옳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실이 흐트러지면 바로 잡았고 예법에 어긋나면 고쳐주었죠. 왕비라면 이래야 한다. 궁의 법도가 그런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바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윤 씨의 귀에는 그 바로잡음이 다른 이름으로 들렸습니다. 감시, 간섭, 숨막히는 시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을 찾자 질투에 못 이긴 윤 씨가 왕과 다투었다 합니다. 그 와중에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고 말았지요. 임금의 옥체에 상처를 낸 것. 궁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인수대비가 일어섰습니다. 지아비 얼굴에 상처를 내는 여인이 어찌 왕비의 자리에 있겠느냐.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궁 밖으로 쫓겨났고 끝내 사약을 받았죠. 아들 성종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손자는 엄마를 잃었고요. 인수대비의 옳은 말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긴 뒤에도 궁은 조용했습니다. 이기고도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었을 겁니다. 법도를 바로 세웠으니 이제 집안이 편안해질 것이라고요. 세월이 흘러 그 어린 손자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할머니 때문에 사약을 받았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분노에 미친 연산군이 할머니의 처소로 달려갔다 합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였다며
울부짖었다 하지요. 이른이 넘은 할머니는 그 순간에도 옳은 말을 꺼냈습니다. 내 어미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은 것이라며 왕의 법도를 들먹였답니다. 어쩌면 그때 필요했던 건 법도가 아니라 내 어미 일은 할미도 마음이 아팠다 하는 한마디였을 겁니다. 기록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장면이 전합니다. 연산군이 할머니를 향해 머리로 들이받으며 울부짖었다고요. 평생을 옳은 말로 집안을 지키려 했던 여인의 가슴에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대못을 박은 것이지요. 인수대비는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누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성종도 어머니의 말이 늘 맞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 앞에 서면 사람은 한편으로는 수긍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면 곁에서 슬그머니 한 발짝 물러나게 되죠. 어머님, 자식에게 이 말만큼은 꼭 해주고 싶은데 관계가 틀어질까봐 꼭 참아본 적 있으시죠? 그때 그 답답한 마음 댓글로 저한테만 살짝 털어놔 주세요. 참으면 답답하고 말하면 멀어지고 어머니의 마음은 늘 그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거셨죠. 김치 넉넉하니? 애들 학원은 잘 다니고 걱정이 말이 되고 말이 조언이 되고 조언이 잔소리가 됩니다. 저쪽에서 네, 알겠어요. 세 마디면 끝. 수화기 내려놓으면 거실에 시계 소리만 남더군요. 남편에게도 그러셨을 겁니다. 건강 좀 챙겨. 왜 맨날 그 모양이야?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밥상 위에는 대화 대신 찬 공기만 흐릅니다. 살다 보니 이런 걸 깨닫게 되더군요. 바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풍은 아무리 세게 불어도 외투를 벗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돌아서지요. 그런데 따뜻한 햇살 한 줄기에는 사람이 스스로 외투를 벗습니다. 어머님의 옳은 말은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북풍의 옷을 입고 있었을 뿐이지요. 오늘 저녁 딱 한 번만 옳은 말을 삼켜보십시오. 그 자리에 이 한마디를 넣어보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지요. 인수대비는 이른을 넘겨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옳았던 여자. 그녀가 집필한 책 내우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만년의 곁을 지킨 사람의 이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옳은 말은 남았으되 그녀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직 다릅니다. 어머님 곁에는 전화할 자식이 있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떠나보냈다면 따뜻한 말이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거셔도 됩니다. 조언 말고 안부, 충고 말고 온기. 잘 지내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비어있던 식탁에 숟가락 하나를 다시 놓는 일이 될 겁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의 그 옳은 말 속에 담긴 사랑,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정한 딸이 늘 여기서 어머님 편이 되어 드릴게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딸이었습니다.